소비심리 고용이 꺾이면서 채권 주식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경기가 원하는 만큼 싣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환호를 했죠. 채권시장은 실물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한 것입니다. 경기가 딱 이 정도만 식어가길 기대하는 주식시장과 이제 본격적인 둔화, 침체 국면에 들어선 초입 아니냐, 이제 시작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른 채권시장입니다. 아직은 이 정도에서 경기 둔화가 멈출 것인지 더 갈 것인지 그 정도 차이니까요. 어느 정도 현재까지는 같은 방향성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머지않아 곧 결판이 날 것으로 보고요. 어제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서 좋아하긴 하는데 계절은 가을에만 머물지 않죠. 또 바로 겨울이 찾아올 것이고 게다가 가을은 짧고 겨울은 길다는 거 딱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소비 심리부터 살펴보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소비 심리 상당히 중요하죠. 23년 8월 기준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6월, 7월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런 연속해서 증가한 부분이 대부분 반납을 했고요. 이렇게 상당히 실망스러운 헤드라인 수치가 나온 게 결국에는 식료품과 휘발유 가격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상황과 미래 기대지수 모두 동반해서 하락을 했는데요. 보시는 검은색이 기업들의 상황에 대한 현재 경제 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3에서 144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전망을 기대로 한 파란색 기대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8월에 80.2 무렵에 위치를 했습니다. 7월에 88까지 상승을 했다가 상당히 반전이 일어난 것인데요. 문제는 이 파란색 기대지수가 80 부근에 위치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임박한 경기 침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여전히 연말 이전에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을 하게 된 세부 내역을 조금 뜯어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뚜렷하게 신뢰도 하락 조사가 발표가 되었지만 특히 이제 가계소득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와 5만 달러 미만의 소비자, 그러니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뚜렷하게 신뢰도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조사가 됐고요. 한마디로 중간층에 위치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도 그렇지만 고소득층에서도 상당히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번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6.1로 집계가 된 것은 전달에 이제 114였죠. 7월달 이게 수정치보다 크게 하락한 부분인 것이고 시장 컨센 116보다도 상당히 밑돈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 심리가 빠르게 꺾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제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레드북 소매 지표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번 주는 4.2% YOY로 증가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어느 정도 0%를 하회하면서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소비 심리를 반영하나 싶더니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현재까지는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1위 1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비 심리 자체가 크게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는 국면이다 보니 여전히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의 매크로 환경에서 이렇게 소비가 그래도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글쎄요 좀 의아하죠.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 졸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일단 7월 구인 건수가 880만 건, 882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죠.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쭉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 것이고 900만 건을 밑돈 경우도
상당히 없었죠. 그만큼 지금의 구인 건수가 줄어든 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큰 의미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21년 3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일단 채용 공고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줄었고 추세를 보시면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세는 946만 건이었고 7월 달에는 882만 잡혔다는 거 상당히 생각보다 채용 공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자리당 실업자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이 나중 구간이 0.5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0.7까지 상승을 한 것이고 똑같은 수치 하는데 이 자료를 더 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7월 실업자 1인당 일자리 수가 지금 1.5, 정확하게는 1.51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1에서 1.2, 이 사이까지가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실업자 1인당 일자리 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긴 하지만 이 실업자나 구인 건수, 특별히 채용 시장에서는 상당히 속도가 느리고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추진력을 받게 되면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고용 데이터를 놓고 보면 사실상 연준이 기대하는 완벽에 가까운 노동시장인가, 노동시장의 냉각 수준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이 베버리지 곡선의 이 시프트가 일단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검은색이 지금 23년 최근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것이죠. 지금은 고용을 중심으로 경제 전망이 상당히 중요해진 국면이라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렸지만 이 베버리지 곡선 관련된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번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경기가 냉각되고 연준이 원하는 대로 그 어려운 타겟팅을 할 것인가는 결국 이 베버리지 곡선에서 결정이 날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 제가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베버리지 곡선은 시프트 이동을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게 베버리지 곡선 내에서 시프트를 하지 않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는 경제학자들이 많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가 침체되고 둔화되는 것이고 다만 이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마디로 골디락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 올린 거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아직은 해고보다는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는 모습으로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이 나오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둔화가 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다라는 뜻이죠. 결국에는 경기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베버리지 곡선이 이렇게 시프트하는 하방으로 안정되는 모습이 아니라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베버리지 곡선 상에서 이동하게 되는 그림을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동하고 있는 지금 시기라는 것이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용이라든지 채용 관련해서는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구인율이 5.3%로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높았다가 떨어지고 있고요. 직전에는 5.5였다가 5.3으로 줄었죠. 구인율이 이렇게 줄었다는 건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인율과 역대 최저 수준의 경제활동 참가율, 게다가 구인율이 줄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어나면서 구인율이 줄고 있다.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달 케이스 실러 지수가 업데이트가 됐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볼 때는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내놓는 주택가격 지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케이스 실러 지수가 있는데 사실상 오히려 동일한 주택의 가격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케이스 실러이기 때문에 신뢰성 측면에서는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케이스 실러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미국 국가 지수는 0.9% MOM이죠. 증가를 했고요. 뭐 10대 도시, 20대 도시 다 마찬가지로 0.9% 증가를 했습니다. 계절 조정을 하게 되면 이게 0.7 정도로 낮아지고 0.9, 0.9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별로 없고요. 다만 이제 YOY로 놓고 봤을 때는 전국 지수는 마이너스 0.02%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뭐 각각 0.47, 1.17%씩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변화 없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약보합세 이어가고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차트 보시면 6월에 집계된 부분의 주택가격, 결국에는 이 부분입니다. 5월 연속해서 상승을 한 부분이지만 이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YOY 기준에서는 여전히 조금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수준에 위치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지금 5개월 연속 상승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 요게 되겠죠? YTD가 되겠죠? 한 4.7% 정도 상승을 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과거 35년 이상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연간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로 이렇게 반등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V자 반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졌죠. 그리고 경제 여건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 지금 발표된 6월달 집계는 모기지 금리가 7%를 넘어가기 이전 통계입니다. 이걸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주택가격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0%입니다. 그냥 0%로 그냥 딱 보합 수준에서 유지를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댈러스 텍사스 제조업 지수가 며칠 전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텍사스 지역 국가 경제 산업, 미국 전체 생산량의 한 10% 정도가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조업 생산 지수 상당히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죠. 8월 댈러스 제조업 지수는 6% 정도가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11.2를 기록을 했고, 이게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5월달 이후 8월에는 임금 등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문조사도 함께 업데이트가 되는데, 보시면 12월에 5.6을 기록했다가 그 다음에는 5.3, 다시 5.0으로 이렇게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서비스 섹터인데 서비스 섹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빨리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하락 추세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응답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들여다보는데, 화학산업 여전히 부진하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될 때다. 이러면서 코멘트를 막 날리고 있죠. 고객의 주문이 갑자기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금리가 우리 산업을 죽이고 있다 등등. 상당히 좀 부정적인 코멘트가 많고요. 서비스도 한번 좀 보면 역시 서비스는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죠. 플러스 16.2로 집계가 됐고, 다만 리테일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구간에 여전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조금 있었지만 아직은 그렇게 위축 구간에 좀 머물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는 24년 1분기에 경기 침체를 전망한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도 했고, 그리고 보시면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가 소비자 지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코멘트를 또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내용도 있죠. 6개월간 계속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있고요. 글쎄 어제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은 여러모로 미국 경기에 대한 둔화 흐름이 실제 지표로도 어느 정도 좀 확인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중요한 지표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한 주니까 계속 집중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